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하게 팔을 좀 걷어붙여 봤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 장동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모든 우파가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당선 제1성을 말했습니다. 몇몇 매체가 이변이다, 대이변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일이 터지면 대개 이변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세상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민심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당심도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오로지 기자들만 몰랐을 경우에 이변이라고 합니다. 혹은 돌발 변수 이런 말을 쓰는데, 평론가들이 몰랐다고 하는 자기 고백의 다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돌발 변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민심은 미리미리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고, 바람이 부는 방향이 이미 바뀌어 있었는데, 그것을 기자들만, 그리고 평론가들만 몰랐다고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닌 표현이 이변이다, 돌발 변수가 있었다 라는 분석들입니다. 언제든지 민심, 당심, 항상 언론보다, 평론가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반탄파, 탄핵에 반대하는 장동혁 후보가 선출됐다면서 탄핵 찬성한 찬탄파에 대해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강성 당원 결집을 노렸던 전략이 유효했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헛다리 짚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는 찬탄, 반탄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 옛날 노래를 지금 와서 다시 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 찬탄이 어떻고 반탄이 어떻고, 그때 탄핵 표결 때 어찌 해야 됐었고, 헌법재판소는 엉터리고, 이 과거지사 얘기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감방 안에 들어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장폭동을 일으켜서 교도소를 깨부시기 전에는, 그야말로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강성기조를 유지하여 강성당원 결집이 유효했다, 이런 말은 정확하게 기사를 쓰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강경기조가 아니라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또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가 정치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소 민심으로부터 벗어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바 대통령의 군통수권자의 비상대권 행사를 곧바로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것은 그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장동혁 대표의 원칙이 유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성당원들의 결집을 노렸다. 강성당원? 더불어민주당에는 개딸들이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다, 이쪽도 강성이 있다. 이 말을, 이러한 표현들을 습관적으로 아무런 성찰 없이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강성당원이 있고 어디가 연성당원이 있습니까? 당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또 강성이니 연성이니 이렇게 물어볼까요? 누가 자기 자신을 알며 밖에서 누가 어떤 당원에 대해서 강성이다 연성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애국 정신과 애당심, 그리고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열성당원이 있느냐, 아니면 그보다는 좀 더 전망적인 태도를 취하는
비열성 당원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강성이라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의 개딸 그룹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국민의힘 쪽에 있는 책임 당원들한테는 쓸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결선 투표에서 1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건데 지난 8월 22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1차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런 걸로 봤을 때 8월 중순쯤에 이미 대세는 결정났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느니 한동훈 전 대표가 회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을 했던 것들이 다 역부족이었고 그리고 역효과를 낳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 후보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들조차도 아니 어떻게 이재명 정권을 끌어낼 수가 있어?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좀 허황된 이야기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강경하게 들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예컨대 2028년 국회의원 총선 때 만약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고 그 의석수가 200석에 육박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 연거푸 대통령 임기가 3년에 그치고 있는 것처럼 화무 11홍이 아니라 화무 3일홍이 돼가는 권불 10년이 아니라 권불 3년이 돼가는 그거 2번 해봤는데 3번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때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판이 재개돼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것은 재판이 취소됐거나 재판이 하늘나라로 어디론가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추후 재판기일을 지정하겠다.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 추정 이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은 사실은 민심 혹은 국민 여론에 기속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만약 2028년에 가서 총선이 뒤집어지고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들끓게 되면 그때 또다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장동혁 신임 대표가 얘기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이 말이 실현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장동혁 당대표가 한 이 말은 역대 국민의힘 보수정당 당대표의 신임 승낙 연설 중에서 가장 선명한 투쟁성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내는 승리다 이런 말도 했고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준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의 힘을 혁신하겠다 미래로 나아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신사답게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단결해서 이재명 독재 정권과 힘차게 싸우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이다. 뒤에서 묵묵하게 잘 도울 것이다. 장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어떤 계파도 없고 오직 이재명 독재 정부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하는 길 하나만 남아있다는 각오로 잘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들은 파르르 떨고 일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표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했다.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역겹고 식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나깨나 오늘 또 내일 또 오로지
내란 프레임 더 씌우기. 여기에 불몰해 있는데 이제 국민들은 피곤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역겨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2번 전당대회를 놓고 전환길과 손잡고 내란 수괴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뭐 이런 말을 했더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후하하 전환길 공천 확정 한동훈 또 탈락이라면서 분당의 길로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고문 취임이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비꼬임 국민 여론이 뒤집혀지면 쑥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조국 혁신당 범여권인데 이런 말을 했더군요. 윤 어게인으로 끝났다. 축하해야 하지만 제 양식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윤석열 추종자가 대표가 됐고 비슷비슷한 이들이 최고위원이 됐다. 일일이 거명조차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말했더군요. 내란을 연장하려는 극우 부배들이 서식지다. 뭐 이런 말을 했고 스스로 간판을 내리고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유연전당 해산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범여권의 이러한 반응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행동력이 떴다. 비상경계 경보를 발령하라.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아무튼 선거는 전쟁입니다. 지면 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중도 보수가 어떻다느니, 뭐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느니, 이거 전부 다 허위의식에 찌들은 보신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외연 확장이라는 말, 봄날의 아지랑이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외치거나 이거에 동조했던 사람은 보수 진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뒷짐을 쥐고 쳐다보면서 보신주의에 몰골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원심력이 생겨야 되는데 원심력은 단단한 구심점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는 것이 원심력인 겁니다. 구심점을 발로 차버리고 구심점을 와해시킨 다음에 원심력을 발휘하면은 그 정당은 공중분해돼 버리고 맙니다. 선거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투표소에 막상 들어가면 A 후보를 찍든지 B 후보를 찍든지 하는 것이지 그 경계선에 붓도장을 찍으면 그 표현은 무효표가 되고 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